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7일 수요일 아침이 아주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바람이 부네요. 역시나 한 2주만 지나면, 하이라이트 피크 2주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추위를 향해 가고 해도 빨리빨리 지고 해도 늦게 뜨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락의 기간이 엄청나게 괴로운 것 같지만 사실 지나보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드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변덕스러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저녁에 제가 이제 대담을 오랜만에 했어요. 우리 권수대왕 브릿지로 아주 오랜만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실전 투자자는 유튜버에서 인기 스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남들 힘들고 어렸을 때 너무 힘들지, 정말 너무 아프겠다, 그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어서 와, 뭐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그래요?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여기서는 용기를 가지고 사야지. 풀베팅이야, 풀캐파 돌려야지, 뭐 이러니까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점 되면, 저는 잘 못 맞춥니다. 저점은 대체적으로 잘 맞히는 것 같은데 고점은 잘 못 맞춰요. 고점에서 좀 위험합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실전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랑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예외적인 존재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드리고요. 어제 오랜만에 하는데 1주년 때는 성대하게 1주년 됐다고 파티도 했고 막 모임도 하고 영상도 찍었는데, 이번에 2주년이었습니다. 이번 8월 달이 저희 증시학당 딱 2살 되는 해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댓글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이 트레이더 콜린 씨의 1일 요거 선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끝났어요, 얘네하고. 자, 그러나 재밌어서 난 진짜 요 다음에 또 재미난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요거는 독일책방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어 인 그리드 보시죠. 드디어 왔어요. 그리드로 왔습니다. 자, 좋은데 다 지났다 이거지. 매수하기 최고 좋을 때는. 물론 여기서 사도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가면 먹을 게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점차 흥분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언제 끝난다 이거 얘기하지 맙시다. 모릅니다. 이번 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자, 제가 그랬죠. 9월 달까지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QT가 시작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QT가 세게 들어오면 시장 한번 충격을 먹을 거고, 그 정도는 예상해서 시장이 하면 또 치고 나갈 것이다. 시장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변동성의 실체,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결정짓는 결정론적인 예상은 거의 언제나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 바닥으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야,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야,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내 시스템, 내가 구축한 이 포지션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안전하고 정말로 보상받아야 마땅한지를 보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에선 좀 실현해도 되나 안 되나 라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결정하셔야지. 상대성 속에서 절대적 투자 법칙이라는, 절대적이라는 건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상대적 시장 가운데 나만의 투자 결을 지키는 방법, 이게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finbiz.com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죽었는데 오른쪽 끝에 보세요. 재미난 일이 발생했죠. 월마트, P&G 이런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이게 얘네들이 어떤 겁니까? 재고 조정한다고 갭 이런 회사들, 아주 난리가 났던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이 올랐어요. 홈디포까지. 자, 많이 올랐죠. 월마트는 무려 5%나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가이던스를 뒤집어 엎었어요.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함의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민낙 배짠 2주년 축하드립니다. 증시각도기 덕분에 2년 전부터 시작한 제 주식 계좌는 빨간불. 금융연사 되기에 증시각도기 언제나 함께 갈게요. 축하드립니다. 빨간불. 미국식 빨간불 아니죠? 미국식으로는 녹색불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자, 요거 이제 그 중요한 얘기인데,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고, 오늘 핵심, 오늘 장 한마디. 내가 홍길동이라고 해도 이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믿지도 않는 것 같네. 네. 연준의 얘기입니다. 내가 홍길동이라고 해도 이젠 다들 신경도 안 쓰고 믿지도 않는 것 같네. 네. 나 매파야. 나 매파라니까. 나 금리 4% 올릴 거야. 올린다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 왜 이래? 이랬는데 네 뭐라고요? 네 안녕. 이러고 그냥 시장 그냥 가.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 야, 2달 전에 벌벌 떨던 시장이 이제는 스쳐 지나갑니다. 나 홍길동이라니까. 서해 번쩍 동해 번쩍. 나 홍길동인 거 몰라? 나 진짠데. 나 담벼락까지 날아가는 거 보여줄까? 이러는데 4%까지 내가 날아갈 거야. 이러는데 그래. 오랜만이야. 안녕.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시장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중요한 이슈가 2개가 같이 터지는데 재미난 이슈입니다. 유가 WTI가 장중에 $8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자, $80 이후로 떨어지면은 뭡니까? $80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뭐 인플레 어디 있어? 인플레 어디 있어? 인플레 어디 있었는데? 등치도 큰 놈이 어디 갔지?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80 언더로 떨어지면.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흐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이란 핵합의 복원 가능성이 점점 얘기가 뉴스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유엔 유럽연합의 중재안에 대해서 이란이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전하기를 외무부가 중재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EU에 보냈으며 미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유연성을 보인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축이 보이죠. 이제 미국이 이란을 이렇게 올려 세우네. 역시 미국은 이제는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앵글로색슨의 나라가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우디하고 별로 관계가 별로 정말 안 좋았었나? 근데 왜 만나러 갔지? 진짜 쪽팔리기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우디는 시진핑을 만나죠. 최대 고객인 시진핑을 만납니다. 날짜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 결제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중국은 이제 난리 나는 거고요. 중국 시장 폭등하겠죠. 아마도 폭등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그럼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거고 지금쯤 전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비슷한 거리가 있다면. 근데 달러 가치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또 계속 고공행진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고, 중국 위안화는 경제 그 지표 발표 이후 약세로 넘어갔죠. 그다음 금리 인하한 다음에 약세로 넘어가면서 6.8까지 갔는데 거기서 크게 강세로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행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세상 일을 읽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반응하는 애들이 여기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뭐 위안화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안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역추론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 아마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 그랬으면 벌써 튀었을 것 같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중국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스 가격은 고공행진입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6개월 차트로 보면 최근 과거 고점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전 고점을 지금 거의 돌파했어요. 네, 돌파했습니다. 9.34. 이건 미국 그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돼?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지. 온도 오늘 20 몇 도인데 그쪽 북유럽은 지금쯤 이미 서늘할 거 아닙니까? 벌써 10 몇 도 언더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야, 가스를 써야 되는 때가 오니까 지금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선물 기준으로는 전쟁 전에 그 메가와트 아워당 70유로
안팎이었는데요. 지금은 220유로로 3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럽 상황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로화 강세가 가겠어요? 유로화 강세가 못 가요, 계속. 그래서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아시아권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엔화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140엔 돌파하는 거야? 막 이랬었는데 일단 133, 134까지 지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가 지금 경기 그 수축 국면을 보여줬고 금리를 내리니까 6.8까지 갔다 다시 6.7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적으로는 역시나 계속해서 달러와 강세 요소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한국 시장은 뭐라고 그랬죠? 달러가 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환 차이까지 생각하면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수출입 동향에 하면 좀 플러스가 나야 될 거고, 수출입 동향에 플러스가 나려면 유가 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유가 오늘 떨어졌어요. 자, 오늘 한국 증시 재미나게 한번 관찰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7월 달부터 아마 꺾일 거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미국 7월 건축 승인 건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주택 착공 건수도 나왔는데요. 주택 착공 건수가 7월 주택 착공 건수 144만 6천 채였어요. 예상은 154만 채였고 이전에는 159만 9천 채, 그러니까 160만 채 정도 수준이었는데 훅 떨어졌죠. 100만 채가 10만 채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무려 8.1%나 떨어졌는데요. 전월비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9.6% 떨어졌습니다. 9.6%. 드디어 왔죠. 7월부터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심리 지표들이 먼저 떨어졌잖아요. 심리 지표들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 금리도 올랐으니까 금리 오른 게 7월 달에 확실히 반영되잖아. 그때 75bp 오른 게 반영될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7월부터 지금 주택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7월 건축 승인 건수가 167만 4천 채예요. 요거는 그 승인 건수는 지난달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허가 건수는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비도 대비 1.3% 줄어드는 흐름이었습니다. 반면에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9% 올랐어요. 이전엔 4.02%. 그러니까 전년 대비의 산업 생산 상승률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전월비로 따져보면 0.6% 올랐습니다. 이건 되게 높게 오른 거죠. 산업 생산 7월 달이 전월비로는 0.6% 올랐다라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 더 보죠. 제조업 생산 전월비가 0.7%. 이것도 또 올랐습니다. 똑같이. 산업 생산처럼. 생산 능력 이용률은 80.3%. 지난달엔 79.9%. 이거는 뭐 이제 공장 가동률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제조업, 생산, 가동률 이런 것들이 전월 대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탄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런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는 거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죠. 여기 이제 기업 실적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순이익이 월마트가 51억 5천만 달러, 주당 1.88달러로 2분기, 얘네는 7월 말에 2분기가 끝나는데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주가 앞서 보았듯이 5% 올랐고, EPS 가이던스를 한 달 만에 다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홈디포와 타겟도 각각 4% 이상 주가 상승한 거 보셨는데요. 홈디포도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 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부터 핵심은, 자, 연준은 금리를 올릴 것인데, 홍길? 누구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죠, 시장이. 나 홍길동이야! 뭐 이래도, 누구라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상황인데, 시장은 도대체 얼마의 체력을 갖고 있느냐? 얼마까지의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느냐? 어제 그럼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로 아주 재미난 댓글 달아주셨는데, 자기가 100만 달러를 받았대요. 그 재난지원금으로. 아마 사업을 하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시중에 돈이 많다, 돈이 넘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그걸 딱 보면서 저한테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화학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자료와 데이터와 생각을 통해서 엮이면서 아 돈 다 안 썼을 수도 있겠네.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아직도 돈이 남아 있을 수 있겠네. 생각처럼 돈이 방금 바로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네. 아주 그 일용직 그 서비스업 쪽에서는 고용이 늘어나는 걸 봐서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상당히 많은 중산층들은 돈을 주머니에 그대로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럼 무슨 말이죠? 미국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은 상황들이 꽤 유지되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렇게 감내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감내를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지난 20년간 금리를 올리기만 하면 디플레가 왔거든요. 에? 항상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바뀌었죠.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되풀이되는데 동일한 모습으로 되풀이되지 않고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될 것 같은데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데 그 미래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불확정적이다. 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 불확정적인 요소를 만드는데 도대체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맞을지 연준이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두 애들의 지금 싸움이 벌어졌고 채권 시장은 과거보다 워낙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슈퍼파워다.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슈퍼파워다. 주식은 그냥 아 좋아 이러고 이러는 거고 채권 시장은 경기를 보면서 매크로를 보면서 연준과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두 그 진영 가운데서 누가 맞고 누가 오를 것인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 투자자는 포지션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걸 딱딱 다 맞출 수 없으니까 나만의 적절한 포지셔닝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 채권 동향을 살펴보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금리 격차 스프레드만 확인해 보겠는데요. 10년물하고의 금리 격차, 2년물하고의 금리 격차 어제 40.16에서 지금 현재 45.98로 늘어났고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격차가 20.2bp에서 14bp로 줄어들었습니다. 채권 시장은 여전히 훨씬 더 아까 그거는 마이너스 46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건 플러스 22, 14로 줄어든 거예요. BP. 그러니까 훨씬 더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거고요. 저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 이런 식으로 프라이싱을 해버리면 안 올 경기 침체도 옵니다. 와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연준 의사 발언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께서 시장이 연준의 최근 설명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꽤 높이 올라간다. 4%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이 여전히 해야 할 일의 양을 고려하면 낙관론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연준은 시장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투자자들은 지금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직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잘못 읽었다. 지난 7월 3.5%로 떨어진 현재 실업률은 연준이 정책을 완화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야, 우리 매라니까. 우리 너희 내 발톱 끝내준다. 나 매야 했는데 시장이 매? 뭐 참새? 매? 잘 모르겠는데 그래 안녕. 나중에 점심을 먹자. 이러고 가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